네, 이번 주 개봉 영화들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강유정 영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영화는 이 영화가 만들어진 게 32년 전인데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개봉을 하는 영화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동성애 문제를 다루다 보니 이게 1987년 작품입니다. 근데 지금이야 뭐 콜미 바이 유어 네임 이런 작품들이 개봉했습니다만 이때 당시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작품이 당시에 베니스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이 두 배우가.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시바지로 강수현 씨가 여우주연상을 받기도 해서 워낙에 화제가 됐던 작품이기 때문에 이 작품까지 좀 눈길이 안 갔고 한편으로 또 애매하고 좀 어려운 주제를 다뤘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휴그랜트 하면 지금은 어느새 중년 남성 배우가 됐지만 저때 정말로 아주 청년 배우로서 아주 이미지가 청년 배우요. 맞아요. 청년 배우였고요. 휴그랜트와 함께 이제 남성 배우가 이제 베니스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받을 정도였는데 사실상 전망 좋은 밤이라던가 이런 소설을 만들었던 이앤 포스터가 실제로 옥스퍼드 대학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일을 소설로 먼저 썼고요. 그리고 20세기 초의 일이었습니다만 돌아가시기 직전인 1971년에서야 소설을 출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아마 영국의 분위기가 어떤지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소설을 통해서 알았고 영화를 통해서 알았지만 굉장히 동성애의 엄혹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 당시 이 사실을 스스로에도 비밀로 감춰야 되고 우리나라에도 영화가 30년 넘어서야 늦게나 개봉할 정도로 굉장히 민감한 주제였다는 거지만 보시면 베니스 영화제에서 수상을 할 만큼 굉장히 아름다운 풍광들 그리고 20세기 초 에드워드 조의 그런 영국의 어떤 모습들이 볼거리로서 굉장히 아름답고 우아한 작품이면서 또 제임스 아이보리 감독의 그 초기작을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네, 30여 년 전의 휴그랜트 맞습니다.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영화도 있어요. 그 2014년에 한번 개봉을 했었던 신의 한 수의 속편이 있는데 참 이 영화는 참 재미있는 게 소재는 바둑인데 또 장르는 액션이잖아요. 액션하고 범죄에다가 이제 느와르까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작품이 뭐 웹툰이나 만화 원작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타짜처럼 아닙니다. 영화 오리지널 시나리오 만들어진 작품이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사실 1편 안 보고 봐도 돼요라는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전혀 무방합니다. 저는 다른 작품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권상우 배우가 이제 귀수라는 캐릭터로 등장을 해서 귀신 같은 수를 둔다라고 보시면 될 듯한데 아무래도 이 영화도 제가 액션 장면에 굉장히 눈길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바둑을 통해서 무슨 액션인가 싶겠지만 내기 바둑이다 보니 어마어마한 돈이 걸려 있고 그러다 보니 영화 타짜에서 봤던 것처럼 거의 목숨을 건 한 판 한 판 이어지고 있는데요. 방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 한국 영화의 주요 조연 배우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정말 잔뜩 등장하기도 하고요. 이 영화 지금 김희원 씨가 똥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이제 아마 타짜의 고광열 씨만큼 유해진 씨가 맡았던 배우만큼 아주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권상우 씨가 제가 소개했던 영화에서도 좀 요즘엔 주로 코믹한 영화에서 주로 등장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좀 작심하고 아주 좀 액션 배우로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변신은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네, 1편에서는 정우성 씨가 나왔었고요. 맞습니다. 네, 2편에서는 이제 권상우 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릴러 영화도 한 편 있어요. 근데 이것도 속편으로 만들어진 영화라고요? 말하자면 속편이죠. 그러니까 샤이닝이라는 영화 많이 기억하실 텐데요. 미국 영화사의 굉장히 중요한 작품으로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작품입니다. 근데 이거는 스티븐 킹이 원작을 썼던 바로 이 샤이닝의 다음 작품으로 닥터 슬립을 이미 썼었고요. 이제 그것을 영화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샤이닝과 연속 속상에 있긴 합니다만 어떤 완전히 새로운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샤이닝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아들 데니라는 캐릭터가 샤이닝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미래도 볼 줄 알고 그리고 어떤 점에서는 좀 초현실적인 귀신이라던가 원혼까지 보는 캐릭터인데 이번에 그 데니가 성인이 돼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이 샤이닝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은 그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집단들이 그 샤이닝 능력을 뺏으려 한다거나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면서 여기서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스탠리 큐브릭은 역시 대단한 이야기의 거장이구나 생각이 드는 게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혀 어색하지 않게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원작인 샤이닝이라 할 수 있는 그 작품에 대한 여러 오마주가 보여주는 장면들도 많이 등장해서 영화 팬들에게도 좀 사랑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애니메이션 영화도 있습니다. 아담스 패밀리.
90년대 개봉을 했었던 그 아담스 패밀리가 이제 만화가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만화가 됐고 아마 이것도 전작이 있었는데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원래는 1930년대 신문 만화가 원작인 작품이고요. 90년대에 극 영화로 만들어졌죠. 애니메이션으로. TV 시리즈로 만들어졌고 했는데 이번에도 애니메이션으로 다시 만들어졌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무서운 저택에서 벌어지는 으스스한 일이긴 합니다만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질 만큼 으스스하지만 재미있는 일종의 B급 감성을 가지고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 할 수 있겠고요. 이런 대사들도 재밌어요. 뭐 최선을 다해라가 아니라 최악을 다해라. 뭐 남의 집처럼 편히 쉬세요라는 식으로 블랙 유머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고 아담스 패밀리 역시 네. 고정적인 팬층이 있거든요. 그 팬층들이 좀 기다렸던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겨울왕국도 두 번째 이야기가 이제 또 곧 개봉을 맞아요. 하잖아요. 요즘에 유독 왜 이렇게 소편이 많은 건가요? 아마 이시라는 공포 영화도 초편이 개봉을 하기도 했는데 어떤 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쉽지 않은 영화 어떤 구조상에 있다고도 할 수 있겠고 우리 또 터미네이터 지난주에 소개했지만 그 작품 역시도 어떤 점에서는 아이디어는 이미 30년대에 나와 있고 기술적으로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최근의 작품이라고 한다면 영화계든 아니면 소설이든 새로운 이야기 자체를 만들기 이제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번 사랑받은 캐릭터를 한 번 쓰고 버리기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이 캐릭터라던가 혹은 이야기의 줄거리 플롯 구조 자체가 한 번 사랑받은 것들은 시대를 좀 거듭나면서 새롭게 이야기를 하고 한편으로는 배우라던가 감독들이 바뀌면서 새로운 작품으로 재해석된다면 어떤 점에서는 좀 경제적으로도 좀 네. 이득이 되는 면이 있어서 계속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새로운 영화를 만들기도 쉽지 않다고도 하셨지만 또 소편 영화가 성공하기도 또 쉽지 않은 굉장히 부분도 어렵습니다. 있어서요. 네. 네, 또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강유정 영화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